안녕하세요. 크루그먼 국제경제학 그 핵심만 콕콕 짚어드리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바로 고정환율인데요. 아니 요즘 다 변동환율 쓰는데 이거 왜 배우지? 하고 생각하셨죠? 맞아요. 다들 한물 같다고 생각하는 이 고정환율, 왜 우리가 아직도 이걸 붙들고 공부해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오늘 제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바로 여기 크루그먼 교과서 18장을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박물관에나 가야 볼 수 있을 것 같은 이 고정환율 제도. 이걸 왜 알아야 하냐고요? 경제학 전공하는 분들이라면 진짜 한 번쯤은 다들 해봤을 생각일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자, 오늘 그 궁금증 제가 시원하게 긁어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이죠. 변동환율 시대에 대체 고정환율은 왜 배우는 걸까요? 이거 정말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저도 학생 때 진짜 이거 시험에 안 나왔으면 좋겠다 막 이랬거든요. 근데요, 크루그먼 교과서를 딱 보니까 와, 정말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4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진짜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하나씩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4가지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째, 현실은 관리 변동 환율이라는 거. 둘째, 지역별 통화 동맹. 셋째, 개발도상국의 선택.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거로부터 배우는 교훈. 이 4가지 길을 쭉 따라가다 보면 아하, 이래서 고정환율이 중요하구나 하고 딱 감이 오실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유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변동환율 시대다, 맞죠? 네. 근데 그게 사실은 절반만 맞는 말이라는 거 아세요? 진짜 순도 100%의 자유변동환율제는요, 사실상 교과서에나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여기 한번 보세요. 클린 플로트와 더티 플로트. 용어부터가 재밌죠? 뭐 깨끗하고 더럽고. 이게 뭐냐면요, 클린 플로트는 말 그대로 시장의 모든 걸 맡기는 아주 깨끗한 자유변동환율이에요. 근데 더티 플로트는 뭐냐? 바로 중앙은행이 시장에 슬쩍 혹은 대놓고 개입해서 환율을 관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의 대부분 국가는 바로 이 더티 플로트, 관리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라 사실은 중앙은행이라는 보이는 손이 환율을 쥐락펴락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크루그먼 교과서에서도 바로 이 점을 딱 짚어줍니다. 중앙은행이 도대체 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환율에 개입하는가,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모든 행동의 기본 원리가 되는 고정환율제의 메커니즘을 반드시 알아야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정환율 공부는요, 현재의 복잡한 환율 시스템을 풀어내는 만능 열쇠를 얻는 것과 같아요. 자, 그럼 두 번째 이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정환율이 그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증거는 사실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뭐냐면 몇몇 나라들이 아예 작정하고 똘똘 뭉쳐서 이 고정환율의 원리를 지금도 아주 잘 써먹고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유럽의 환율 메커니즘 ERM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아직 유로화를 쓰지 않는 유럽연합 국가들이 서로 약속을 한 거예요. 야, 우리끼리는 환율이 막 미친 듯이 널뛰게 하지 않게 일정한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도록 꽉 묶어두자 하고요. 일종의 환율 안전벨트 같은 거죠. 이게 바로 21세기에 살아 숨쉬는 현대판 고정환율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유입니다. 이건 특히 개발도상국, 줄여서 개도국 경제를 이해하는데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놀랍게도 전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스스로 고정환율을 선택해서 쓰고 있다는 사실. 대체 왜일까요? IMF 자료를 보면요, 진짜 깜짝 놀랄 만한 숫자가 나옵니다. 전체 회원국의 무려 6분의 1 이상, 이 나라들이 자국 통화를 달러나 유로 같은 기축 통화에 딱 못을 박아 고정시키는 페그 제도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6분의 1이면 이거 절대 작은 숫자가 아니죠. 여기서 기준을 조금만 더 넓혀볼까요? 미국 달러 같은 특정 외부 통화에 자기네 나라 통화를 묶어놓은 나라가 자그마치 60개가 넘습니다. 60개요. 와, 전 세계에 이렇게나 많은 나라들이 우리가 옛날 제도라고 생각했던 고정환율의 우산 아래에 있다는 거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바로 이겁니다. 이 나라들한테 고정환율은 무슨 낡아빠진 경제 이론이 아니에요. 이건요, 자국 경제가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게 꽉 붙잡아주는 안정성을 확보하고 또 국제사회를 향해서 우리 믿을 만한 나라입니다 라는 신뢰의 신호를 보내는 아주 현실적이고 절박하기까지 한 생존 전략인 셈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네 번째 이유입니다. 바로 역사에서 답을 찾는 거죠. 우리는 지금 변동환율제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타임머신을 타고 조금만 과거로 돌아가 보면 이야기는 180도 달라집니다. 지난 20세기 국제금융 역사의 진짜 주인공은 사실 변동환율이 아니라 고정환율이었거든요. 여기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70년대 초까지 거의 30년 가까이 세계 경제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브레튼 우즈 체제. 이게 바로 금과 달러를 축으로 한 아주 강력한 고정환율 시스템이었죠. 여기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이 변동환율제는요. 전체 인류 역사를 놓고 보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진행된 어쩌면 아직 그 결과도 모르는 거대한 실험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크르그먼 교과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말까지 합니다. 미래의 국제통화 시스템은 고정환율제가 다시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와,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고정환율은 그냥 박물관에 있는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다시 맞이해야 할 미래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아주 의미심장한 메시지인 거죠. 자, 그럼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고정환율을 왜 공부해야 하는가? 첫째, 지금 우리가 쓰는 변동환율제 알고 보면 그 속엔 고정환율의 원리가 숨어 있다. 둘째, 유럽 같은 거대 경제권은 지금도 고정환율 메커니즘을 쓰고 있다. 셋째, 수많은 개도국들에게 고정환율은 교과서가 아닌 현실, 바로 생존 전략이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고정환율은 과거의 주인공이었고 어쩌면 미래의 주인공으로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 이겁니다. 어때요? 이제 고정환율을 보는 눈이 좀 달라지셨나요?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한 나라의 경제 정책을 책임지는 사람이라면 어떤 환율 제도를 선택하시겠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예측 가능한 안정성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경제 상황에 맞춰 통화 정책을 마음대로 펼칠 수 있는 독립성을 택하시겠습니까? 이건 정말 어려운 문제고 정답도 없습니다. 이 안정성과 독립성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는 것, 이게 바로 국제경제학의 가장 큰 숙제이자 또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싶네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